오늘은 저희들이 그 불로장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신화시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떤 것이 불로초였고, 지금 이제 현대의 불로초는 어떤 게 이제 불로초로 갈 것인가,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오늘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인류 역사라는 것은 뭐냐? 근데 제가 봐서는 인류 역사는 간단하게 한마디 말하는 것이 뭐냐? 불로장생 추구해 왔다. 쭉 인류가 창조돼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에서 가장 큰 꿈은 뭐였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게 바로 우리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로초를 찾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천연의 불로초를 구하는 것도 그러고 인공의 어떤 그런 불로초를 만드는 것도 그러고 이게 다 잘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무의로 빠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로장생 술로 바꿉니다. 야, 이게 뭐 이런 어떤 외부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내 몸을 단련시키자. 그래서 불로장생 술로 바뀝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식품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음식에도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음식에서 문제되기는 제일 큰 계기는 뭐냐? 지금까지 어떤 특수한 식품이 장수할 것이다, 장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쭉 추구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소위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생술의 대표적인 것이 제일 첫 번째, 찬하. 찬하라는 것은 안개를 먹자는 것이죠. 태식, 복기, 토고, 납신, 아주 유명한 그런 용어들이죠. 자, 저기서부터 등장한 것이 소식이 등장합니다. 자,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고 소식하자.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르는 불로장생을 추구해서 노력했던 모든 불로초를 먹은 사람이 누구냐? 전부 귀족들이고 부자고 황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먹었어요. 일반 서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뭐냐?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소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 문제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등장합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소식을 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게 하여튼 과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크게 끌게 된 것은 이런 이탈리아에서 꼬르나루라는 사람이 소식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갖고 실천해가지고 본인이 100살이 넘게 살아가지고 그분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책이 아주 대히트를 쳐서 유럽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줬고 그 이후로 예를 들면 소식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여러분 잘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제 바로 소식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식자층에서 소식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소식이 새로운 아주 중요한 이 수명 연장의 툴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많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셨던 많은 소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런 장수에 관련된 어떤 식품 이야기할 때 패러독스가 몇 가지가 있다. 제일 큰 패러독스가 뭐냐? 자, 먹어야 할 것이냐, 먹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 논쟁이 심한 거죠. 자, 어떤 팀은 먹으라고, 어떤 것은 야, 그거 먹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어떤 특수 컴포넌트냐, 전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얼마나 먹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수식품을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자,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우선 첫째는 무슨 여러 가지 이러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한정이 없는 것이다. 적어도 장수 지역에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먹었던 식단을 일단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공간적인 팩터. 두 번째는 그 장수 지역의 장수인들이 평생 먹었던 음식. 저도 라이플롱 먹었던 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음식. 그것이 우리가 장수식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역 전통 식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 전통 식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중해 식단이죠. 지중해 식단의 패러독스는 뭐냐? 올리브 오일을 먹었는데도 오래 산다 이거죠. 기름을 먹었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그전까지는 심혈관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리브 오일을 먹었을 때 오히려 심혈관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메디테리언 패러독스라는 것은 올리브 오일을 먹었을 때. 자, 두 번째는 그린란드 식단. 그린란드는 좀 뭐 북쪽에 있어가지고 채소가 없습니다. 저기에 덴마크의 젊은 의사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거죠.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생선우유, 어유가 저기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폴리언서치드 패티시드, EPA, DHA 같은 것을 좀 먹으니까 심혈관이 줄어든다 해서 저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린란드
소위 패러닥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오키나와 식당이죠. 오키나와 식당. 오키나와 식당에 가서 히트치게 된 것은 70년대, 80년대 이후입니다. 80년대 장수가 높은 오키나와에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그때 당시에 그 장수 노화 분야에서 키워드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이 소식하더라. 미국 식단에 비해서 칼로리를 한 3분의 1 정도 적게 먹더라. 두 번째는 그쪽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항산화 기능이 높더라 해서 오키나와 식당이 또 전통 식단의 하여튼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건강 식단이 나아갈 길이 뭘까? 첫째,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고령인들의 일 영양 권장량이 얼마냐, 각 성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이거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에 대한 모든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노화 상태에 따른 소화, 흡수, 대사능 우리 알아야 합니다. 또 결국은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또 인지능을 더 개선시키게 하고 면역력을 개선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식단 우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 상태의 여러 가지 그 생리 상태에 맞는 여러 조리 과정이나 뭐다 하는 것이 다 새로 또 연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식품, 특정 성분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통 수단을 축으로 우리 식생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 K-다이어트 이런 것이 글로벌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과감하게 문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식품의 보편적 기능 개선하고 약물의 어떤 특수 개선이 혼동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초고령인의 온전한 식문화, 이게 우리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 정부기관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장수는 집짓기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식품이 전체는 아닙니다. 한 중요한, 그러나 기둥을 이루는 중요한 한 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뿐만 아니라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한 퍼블릭, 한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건강하거나 한두 개의 질병이 있어도 건강한 노인들의 헬스 에이징을 위해서 우리 전통식에서 그분들의 식생활의 바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노인 인구는 지금 2050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은 다 노인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건강과 어떤 소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가구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경제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식생활이 부적절하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영양 상태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질병을 악화시키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우리 전체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었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가 노인식에 대한 그러한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식의 접근 방법으로 저는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양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것에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노인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라는 건 이미 뭐 다 밝혀졌듯이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적인 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 저기에서 찾아보자면 우리가 이제 100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 이분들의 식생활이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이제 저희도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은 지금 2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고, 많은 환경적 요인 중에서 저희는 영양 섭취와 생활 방식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를 할 때 본인에게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묻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보통 건강과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보면은
그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3분의 1 정도밖에 본인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세인들은 보듯이 68% 거의 70%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건강하게 살고 계셨고요. 따라서 활동 상태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를 위한 식생활 연구로서 약간의 다른 나라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별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장수 식사 패턴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아까 이미 나왔던 서로 지중해 지역이나 우리 지역은 조금 다르지만 지역마다의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백세인의 식사 패턴은 간단하죠. 쌀밥, 김치, 나물, 된장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다양한 채소류와 발효식품을 이용한 그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식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간단한 식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식사라서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식사가 지금 보시듯이 이런 식사들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이러한 식사를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를 하셨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저희들이 이제 좀 화려한 걸로 해놨는데, 김치나 나물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드셔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채소류, 지금 김치 나물들과 그리고 된장 같은 발효식품, 그러니까 된장국을 거의 매일 드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도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지, 그리고 이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지, 또 식물성 식품에서 부족한 영양소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그리고 소식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모두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 그러니까 백세인들이 먹는 식품에 좋은 기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가지 식품보다는 복합을 해서 했던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식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로서, 전통 식사로서 섞어서 먹는 것이 건강 증진에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바이타민 B12를 어떻게 보충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의문이었고, 실제적으로 이 먹는 육류로서는 필요한 양의 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두 우리 된장, 청국장, 고추장이라든지 해조류, 이러한 데서 바이타민 B12가 섭취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족한 채소류에서 부족한 영양소들을 발효식품에서 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인은 이제 또 소식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 보시듯이 식사들을 보면은 적게 먹은 사람도 있지만은 활동성이 좋으신 분은 저보다도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따라서 식사가 굉장히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소식은 아니고, 그 식습관을 조사해 봤을 때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끼에 좀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많이 드시면 그 다음 끼를 줄이시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꼭 일정한 양을 드시고 거의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걸 볼 수 있어서 소식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식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양의 가이드라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짜게 먹는다는 것이 조금 문제이고, 오키나와식하고 했을 때는 뭐 칼슘 권장량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충분한 그러한 식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조리법이 잘못하면 발암물질을 많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리법은 어떤가 봤을 때, 데치기, 끓이기, 볶기로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또 채소를 데침으로써 독성물질도 없어지고 많은 양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섬유소가 또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동물성 식품과 같이 섞어서 조리함으로써 동물성 식품의 이제 발암능도 낮춘다. 그래서 이런 조리법도 또한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식은 다양한 식품들의 조합에 의해서 건강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발효에 의해서 영양소를 보완하고, 그리고 조리법에 의해서 해독하고 발암물질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건강을 위한 균형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세인의 식사를 기초로 해서
노인식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사용하고 균형식, 즉 전통식을 이용한 균형식을 유지하고 다양한 채소류로서 특히 나물류 같은 그러한 채소 조리법을 많이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발효식품을 적절히 사용하고 약간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 간식을 좀 넣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저는 노인식은 노인 가구가 독립적 주체로서 생활하면서 건강인과 유사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노인이라는 표가 나는 그러한 식사보다는 그런 건강인과 유사한 식사를 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식사.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가정식이라고, 이건 제 그냥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식의 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우리 에이징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쇠한 노인을 위한 특수 용도의 노인식 개발과 함께 활동적인 노인을 위한 가정식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식은 한국의 전통식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차이, 즉 건강 상태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지금 미래의 이야기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중에서 유전자와 음식이 어떻게 상호작용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또 어떻게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수명이 늘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체, 두 번째는 뉴트리션, 영양, 이 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심으로 오늘 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뉴트리션과 진, 영양과 유전.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유전자에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식단을 꾸려다오, 나한테 맞는 음식과 나의 취약성에 따라서, 나의 개인 특성에 따라서 음식을 제공해달라는 것이 뉴트리지노믹스로 보시면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식품이 음식을 바꿉니다. 매일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강력하고 주기적인 행위, 먹는 행위가 이제는 유전자를 바꾼다는 그 개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우리가 로우 GI라고 하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 먹는 것은 상식인데, 그러나 막상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나나, 어떤 사람은 쿠키에도 사람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치료식, 일반 커먼센스가 당연히 그건 존중돼야 되지만, 그러나 퍼스널리하게 특별히 유전체를 따라서 다른 식단을 구성해서, 이 예는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만드는 그런 어떤 식단 구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들이 개인 유전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한테 맞는, 앞서 지중해식이 강조했고 K다이어트 중요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저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권고가 되고 일부에서는 지중해식이 사람의 유전자, 특별히 인구 집단의 유전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것도 유전자 차이. 커피를 마시면 어떤 사람은 물처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낮에는 이후에는 잘지 못할까 봐 못 드시는, 그런 것도 유전자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유, 오메가3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오메가3 좋죠.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과연 모든 사람한테 먹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특정 취약군이 있는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오메가3가 포함된 푸파가 합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레이트 리미팅 엔자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유전자, 여기 변이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 오메가3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증가하고 대사증후군이 증가한다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유전적인 변이가 있으면 다 잘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 만들어지는 그분은 취약군으로 구별하고 높은 농도의 오메가3를 권고하는 것이 뉴트리지노믹스입니다. 이처럼 이런 단순히 비타민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질병이 없는 사람,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유전자의 대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서 이 엽산이나 또는 바이타민 B12나 이런 것들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것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성 유전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남한과 미국 사람의 키 차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인종 차이, 즉 유전자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한과 북한산 같은 인종의 유전자가 다르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많은 엄청난 키 차이. 단순히 키 차이가 아니죠. 그 사람의 남한과 북한의 수명의 차이, 질병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70년 동안에 우리가 다른 환경 속에 노출됐는데, 그래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에 의해서,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바뀐다는 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식단, 식품이고 뿐만 아니라 엑서사이즈, 인바이러먼트, 심지어는 이모셔널 패턴까지 스트레스를 덜 받는지 명상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를 바꾼다는 그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한때는 항염 또는 항산화, 이게 중요한 작용이었지만 이제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떤 음식, 어떤 유전자,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유전자는 바뀝니까? 사실은 날 때부터 안 바뀐다 해서 부모님의 특성이 나한테 넘어왔지만, 그러나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의 구조는 안 바뀌어도 유전자의 기능, 유전자의 발현 부분은 바뀝니다. 평생 바뀌고요. 특별히 산모의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바뀌고, 또 날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비록 쌍둥이지만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고, 그 핵심 기전이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중요하죠. 날 때부터 어떤 취약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 무엇, 거기에 해당되는 스위치 기전 중에 DNA 메틸레이션, 마이크로 RNA, 히스톤 변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DNA를 메틸화시켜서 DNA 구조를 안정화시키거나 또는 발현할 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비타민 B 군을 포함해서 엽산, 샘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그런 서플리먼트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푸드 중에서 특별히 이 커큐민이라든지 또는 그린티라든지 레스베라트로 같은 것, 전통적으로 강력한 항산화 또는 항염 음식들이 사실은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유전자를 건강한 쪽으로 조절한다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의 어떤 발전, 그리고 어떤 음식의 개발의 포커스가 무엇이냐, 즉 이런 스위치를 누가 켜고 누가 끄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 퍼스널라이즈와 유전자 스위치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컨셉인데요. 지금은 주로 암을 예방하는, 그래서 특정 암을 예방하는 그런 음식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고, 상당 부분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들, 아까 퍼스널라이즈하게 누군가는 하이리스크면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음식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대표적인 후성 유전학의 타겟이 되고, 또 에이징, 오늘 얘기하는, 그리고 오비시티와 메타볼릭 신드롬과 같은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 개발들이 이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유전자, 누구는 좋은 유전자일 수 있죠. 그러나 건강은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야기 핵심이 예방이라고 하면은 예측해서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지노믹스 여정이 중요하지만, 비록 나쁜 유전자로 태어났어도 건강한 음식을 하면, 비록 좋은 유전자로 태어났어도 나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좋은 유전자든 나쁜 유전자든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